자, 스텝 B의 19번 볼게. 6단원 스텝 B의 19번 보면은 x가 2분의 1부터 1 사이고 y가 1보다 큰 상태에서 로그 x의 로그 y의 2x가 0보다 작다를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를 s라고 하자. 이때 s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뭐지? 한번 해볼게. 자, 그럼 0이라는 거는 밑을 x인 로그로 바꿔버리면은 로그 x의 1 하고 나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 속에 있는 애들끼리 비교를 하면 되겠네? 그치? 자, 이 속에 있는 애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더 커질 거라고? 이 녀석이 더 커질 거라고. 왜 x는 1보다 작으니까?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돼야지. 그치? 자,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됐어. 자, 이제 1이라는 거는 로그 y의 y랑 같으니까 속에 있는 애들끼리 또 비교하면 돼. 그래서 2x랑 y랑 비교했을 때 부동호는 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네. y가 1보다 크니까. 그치? 그래서 부동호가 안 바뀌어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 녀석을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보면은 x는 2분의 1부터 1 사이고 y는 1보다 크다야. 1보다 큰 범위. 크게 그릴게. x는 2분의 1부터 1 사이고 y는 1보다 크다야. 그치? 자, 그래서 이 범위에서 지금 그려지는 거고. 그치? 자, 그런 다음에 뭐를 만족해? y가 2x보다 더 작은 거니까 y는 2x라는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y는 2x는 x에다가 2분의 1 대입하면 y 값이 1 나와서 요 점을 지나게 쭉 그려질 거고 x가 1일 때는 y 값이 2가 나오는 형태가 될 거야. 알겠지? 자, 그 상태에서 y 값이 더 작으니까 뭐냐면은 이 그래프 아래쪽에 그려지는 부분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고 y는 1보다 크고 그래프보다는 아래쪽에 그려지는 거니까 요 삼각형 범위가 나오겠다. 맞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2분의 1이고 높이가 1짜리인 삼각형의 넓이 찾으면 되겠네. 됐지?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4분의 1.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부등식의 영역 문제라서 교과 과정에서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풀 줄은 알아야 돼. 자, 정리해보시고 세진도 한번 나가보자. 자, 세진도 한번 나가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무슨 파트니? 삼각함수의 뜻 나왔네.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각도에 대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각도가 뭔지는 알고 있잖아. 그지? 초등학교 때부터 각도 기다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각도 재고 그런 거 해보지 않았었나? 그지? 맞잖아. 그지? 자,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각도를 새롭게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각도를 어떻게 정의를 해줄 거냐면 옛날에는 중학교 때는 두 선분이 있을 때 두 선분이 벌어진 정도를 각도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고등학교 때는 두 선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애매모호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자, 우리한테 뭐를 줄 거냐면은 1.5라는 점을 줄 거고 이쪽 방향으로 x 방향으로의 반직선을 줄 거야. 그렇지? 자, 이 직선은 반직선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얘를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해줘. 오케이. 자, 그래놓고 이 시초선이랑 같은 위치에 있는 반직선을 5를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볼 거야. 그렇지? 회전시켰을 때 나오는 녀석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시초선과 동경했을 때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벌어진 정도를 각도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치? 그래서 이 녀석 기호는 세타라고 읽어줘. 그치? 각도를 나타내주는 제일 대표적인 문자 중에 하나야. 그치? 문자 중에 하나야. 세타라고 읽어줘. 자, 그래서 동경이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은 우리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어. 여기 각도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 각도 읽어줘서 야 여기 60도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몰라. 뭐를 모르냐면은 이 동경이 이 시초선에서 이렇게 온 건지 거꾸로 이렇게 온 건지 모른단 말이야. 맞지? 몰라. 그치?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우리는 이 각도를 60도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몇 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한 바퀴는 360도니까 마이너스 300도야 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마이너스 300도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알겠어요? 자, 또 동경이 이렇게 60도만큼 왔는데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인 거야? 몰라.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왔으면은 360도만큼 회전한 다음에 60도만큼 더 움직인 거잖아. 그치?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 두 바퀴 돌았을 수도 있어.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60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실제로 동경이 여기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이 녀석의 각도가 정확하게 60도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 그건 아니야. 그치? 그건 아니야.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벌어진 정도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일반각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일반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려운 건 아니고, 벌어진 정도가 실제로 여기서 뒤로 왔는지 앞으로 왔는지 아니면 몇 바퀴 돌아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이 벌어진 정도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그냥 세타다라고 표시하는 게 아니고 360n 더하기 세타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알지? 앞에 써지는 360n은 뭘 의미해? n 바퀴 돌았다라는 걸 의미해. 그치? n이 0이면 한 바퀴 안 돌고 그냥 세타만큼 간 거고, n이 1이면 한 바퀴 돈 다음에 세타만큼 간 거야. 알겠어? 윤수야, 정신 차려. 187페이지야.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는 각도를 어떻게 표현해 주겠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겠다고. 그치? 앞에 뭘 더해줘? 몇 바퀴 돌았는지를 더해주는 거야. 그치? 이렇게 각도를 표시해 주는 거를 일반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치? 일반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쌤 정리에다가 별표를 딱 3개만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일반각 표현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벌어진 정도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몇 바퀴 돌았는지까지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치? 몇 바퀴 돌았는지까지. 자, 보통 뒤에 써지는 이 세타 혹은 알파라는 녀석은 몇 도부터 몇 도 사이로 줄 거냐면은 0부터 360도 사이로 줄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740도라는 각도가 있어. 그치? 740도라는 각도가 있어. 자, 그럼 740도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360도가 두 바퀴 돈 다음에 20도만큼 더 갔어. 이렇게 표현해 줄 거라고. 그치? 뒤에 있는 녀석이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게끔 만들어 주게 360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써주는 거야. 알겠어요? 마이너스 710도라는 게 있어. 마이너스 710도는 그러면 어떻게 간 거야? 360도만큼 마이너스 두 바퀴 돈 다음에, 그제? 마이너스 720도니까 더하기 10도 해주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녀석은 어떻게 된 거야? 동경이 있을, 시초선이 있을 때 한 바퀴, 두 바퀴 돈 다음에 20도만큼 더 간 이 동경을 의미하는 거고. 그치? 자, 이 녀석은 시초선이 있을 때 거꾸로 한 바퀴, 두 바퀴 돈 다음에 어디로 갔어? 양의 방향으로 10도만큼 갔어.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10도만큼 간 이 각도를 의미해 줄 거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이게 일반각 표현이야. 자, 이제 이 동경이 360도를 넘어갈 수 있어. 그치? 각도가 360도를 넘어갈 수 있어. 각도가 360도가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다루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뭐만 주목할 거냐면 뒤에 있는 이 숫자만 주목을 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 숫자에 따라서 동경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1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동경이 2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동경이 3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동경이 4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어.
그치? 자, 동경이 일사분면에 있을 때 여기 항상 x축 양의 방향이 실초선이야. 그래서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이 각도를 뭐라고 얘기를 해줄 거냐? 제 일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그치? 자, 그럼 제 일사분면의 각이면은 우리는 360n 더하기 세타고 일반각 표현했을 때 세타가 몇 도부터 몇 도 사이면 일사분면 각이겠어? 0도부터 90도면은 일사분면 각일 거라고. 맞지? 돼요. 자, 이사분면각은 여기 시초선에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세타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이사분면의 각은 몇 도부터 몇 도 사이가 이사분면의 각이야? 90도부터 180도까지가 이사분면의 각이 될 거고, 3사분면은 항상 시초선에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세타가 돼서 3사분면의 각은 세타가 180도부터 270도까지가 3사분면의 각이 될 거고, 4사분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세타가 돼서, 그치? 4사분면의 각은 세타가 270도부터 360도까지가 4사분면의 각이 될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세타의 범위에 따라서 몇 사분면의 각인지 찾을 줄 알아야 돼. 이 세타는 어떻게 찾겠다고? 우리한테 주어진 되게 큰 각도 혹은 되게 작은 각도를 360으로 나눈 나머지 찾는 거라고. 그치? 항상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각도로 표현을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거는, 좌표 축 위에 있는 거는 사분면의 각이라고 하지 않고 시초선은 무조건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뭐 그 정도는 당연한 얘기니까. 자, 188페이지 두 번째 나와 있는 셈 정리에다가 별표를 딱 하나만 쳐놓게. 그치? 셈 정리. 그래 놓고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옆에다가 적어놔. 일사분면각은 0도부터 90도. 그치? 그림 나와 있는데 옆에다 적으면 되겠다. 세타는 0도부터 90도. 2사분면은 90도부터 180도. 3사분면은 180도부터 270도. 4사분면은 270도부터 360도. 오케이. 적어 놓으라고. 세타는 0도부터 90도. 1사분면이면은. 세타는 0도부터 90도. 여기 1사분면 옆에다가 세타는 0도부터 90도. 이거 적으라고. 세타는 0도부터 90도. 아, 우리 윤수 어떡하지? 자, 다 적었으면은 189페이지에 호도법으로 갑시다. 호도법. 자,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각도를 새롭게 정의한댔어. 새롭게 만들어줄 거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각도는 한 바퀴를 몇 도로 해서? 360도로 해서. 그지? 이 한 바퀴를 360등분한 거야. 그지? 그래서 하나하나를 1도라고 얘기를 해줘. 맞지? 1도라고 얘기를 해줘. 또 이 녀석을 60등분한 거를 1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녀석을 또 60등분한 걸 1초라고 얘기를 해줘. 그지? 그런 단위까지는 몰라도 상관은 없어. 그지? 아무튼 한 바퀴는 360도다. 당연한 얘기네? 그지? 당연한 얘기. 자, 그런데 이렇게 360도는 360이라는 숫자에다가 도라는 단위가 붙어 있어. 그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 단위랑은 다른 단위야. 그치? 길이 단위랑은 다른 단위야.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길이 단위입니다. 길이. 그치? 그럼 두 개의 길이가 있을 때 두 길이를 더했다. A라는 길이랑 B라는 길이랑 더했어. 그치? 혹은 A라는 길이, B라는 길이 두 개씩 더했어. 그럼 뭘 의미해? 둘레를 의미하네. 그치? 두 개의 길이를 곱했어. 그럼 뭘 의미해? 넓이를 의미해. 그러니까 길이 단위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 자, 그런데 각도 단위는 길이 단위랑
다른 단위이기 때문에 얘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오지를 않아. 오케이?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아. 그래가지고 수학자들이 360도라는 좋은 단위가 있긴 하지만, 그치? 요 녀석 길이 단위랑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가지고 의미 있는 자료가 되게 만들려고 단위를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치? 단위를 새롭게 정의했어. 자, 어떻게 정의를 했냐? 각도를. 자, 부채꼴이 있어. 자,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고, 호의 길이도 똑같이 R이라는 길이가 나왔대. 그치? 반지름도 R이 되고 호의 길이도 R이 되는 그런 부채꼴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럼 부채꼴이 있을 거야. 요 각도를 그냥 1이라고 해버리는 거야. 그냥 수학자들이 그렇게 약속을 해버렸어. 그치? 이건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그냥. 그치? 받아들여야 돼. 근데 1도는 아니야. 새로운 단위가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을 1 라디안이라고 하고 RAD라는 단위를 사용할 겁니다. 그치? 1 라디안이야. 오케이? 1 라디안. 자, 이 1 라디안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호의 길이랑 반지름이랑 같아지는 각도로 만들어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1 라디안은 우리 알고 있는 60분법으로 고쳐버리면 대충 몇 도 정도 되냐면은 57점 얼마 도가 돼. 그치? 57도 정도 돼. 그치? 57도 언저리가 돼. 자, 아무튼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은 요 부채꼴이 작든 되게 크든 상관없이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랑 같기만 하면은 각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할 거야. 그치? 안 변할 거야. 왜? 닮음일 테니까. 맞아. 닮음일 테니까.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호의 길이가 1이면은 여기 각도를 1 하고 둘 거라고. 그치? 오케이? 자, 그러니까 뭐랑 같아졌어? 호의 길이랑 각도랑 같아졌네. 그치? 호의 길이랑 각도랑 같아졌어. 반지름의 길이를 1로 두면은. 자, 그럼 호의 길이가 2가 됐으면은 여기 중심각의 크기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1자리가 지금 2개 붙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2라고 하면 되겠다고. 오케이. 호의 길이가 3이 되면은 뭐가 되겠어? 3이니까 180도는 안 넘어가겠구나. 호의 길이가 3이면은 여기가 뭐라고 하면 되겠어? 3 하고 될 거라고. 알겠어요? 자, 이렇게 호의 길이랑 각도랑 같은 숫자가 나와버렸네. 맞지? 자, 그래서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해주는 방법이야 라고 해서 호도법입니다. 맞지?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해주는 방법이야. 그래서 호도법이야. 자, 그럼 호의 길이랑 각도랑 같은 숫자가 맨날 나오는 거니까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길이 단위야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그치? 항상 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같은 숫자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라디안 단위는 이제 앞으로는 생략하고 쓸 겁니다. 그치? 길이 단위랑 똑같아진 거야. 오케이? 길이 단위랑 똑같아진 거야. 자,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1이라고 했을 때 호의 길이랑 각도랑 항상 같댔어. 알겠지? 호의 길이랑 각도랑 항상 같댔어. 자, 중요한 거 하고 있어. 잘 봐. 자, 그러면은 반원은 호의 길이가 몇일까? 반지름의 길이 1일 때. 반원은 호의 길이가 몇이지? 반원은 어떻게 구하지? 원 둘레 어떻게 구해? 2파이 r이잖아. 그거의 절반이잖아. 맞아?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몇이야? 파이야. 그치? 그래서 호의 길이가 파이야. 그러니까 여기 중심각의 크기도 몇이라고 하면 되겠어? 파이 라디안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파이 라디안은 60분법으로 고치면은 180도야. 그치? 파이는 180도야. 파이가 뭔데? 우리 알고 있는 거 3.14. 그치? 그래서 180도라는 각도는 3.14라는 길이로 우리가 대체시킬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3.14라는 길이가 바로 180도라는 각도랑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알겠습니까? 조금 어려워. 생소한 개념이니까. 자, 그래서 파이라는 거를 180도라는 각도로 표현할 겁니다. 자, 이 녀석의 호도법을 60분법으로 혹은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제일 기본적인 단위야. 그래서 얘가 제일 기본적인 단위야.
자, 그래서 189페이지에다가 별표, 중심 개념에다가 셈 정리에다가 별표를 되게 많이 쳐놓고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파이 라디안은 180도야. 알았지? 파이 라디안은 180도입니다. 항상 얘가 기본이 될 거라고. 파이 라디안은 180도야. 알았지? 189페이지 중심 개념이 있는 데다가 써놓을 거야. 파이 라디안은 180도. 오케이. 자, 그럼 양변에 파이를 나눠주면 결국 2일 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야. 알았지? 그러면 이 녀석이 대충 3.14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니까 180도에서 나눠줘 버리면은 대충 57. 얼마 나온다고. 그래서 반대로 1 도는 뭐 하면 돼? 180을 양변에 나눠주면 돼. 그래서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개념. 어디 보자. 뒷페이지 가기 전에 자 189페이지 참고 밑에 살짝 공간 있지? 거기다가 좀 적어볼게. 참고 밑에 살짝 공간 있어. 여기다가 적을 거야. 보고 적으세요. 자, 표를 하나 그릴 건데 우리 자주 사용하는 각도에 대한 60분법과 호도법 왔다 갔다 바로바로 돼야 되거든. 그렇죠? 자주 사용하는 각도에 대해서는. 자, 그래가지고 자주 사용하는 각도 한번 적어볼 거야. 어디 보자. 60분법. 호도법. 자주 사용하는 거 한번 해볼게. 자, 뭐 0도는 안 적어도 되는데 0도부터 시작할게. 자, 0도 많이 사용하고 30도 많이 사용해. 45도 많이 사용하고 60도 많이 사용합니다. 90도 많이 사용하고 120도 많이 사용하고 150도 많이 사용하고 135도도 아까 135도 많이 사용하고 150도 많이 사용하고 180도 많이 사용하고 270도 많이 사용하고 360도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해주는 녀석이야. 알겠지? 자, 잘 봐.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뭐라고? 180도가 파이가 된다가 제일 기본이 된다고. 이거 가지고 다 찾아주는 거야. 알겠지? 180도가 파이니까 90도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90도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180도의 절반이네. 그러니까 2분의 파이. 자, 이제 우리는 2분의 파이라는 숫자를 보고 90도구나라는 걸 바로 떠올려줘야 돼. 알겠지? 2분의 파이 보고 얘는 90도야 바로 떠올라야 돼. 알겠어요? 자, 90도가 2분의 파이니까 45도는 몇이겠어? 윤수. 90도가 2분의 파이니까 45도는 몇 도겠어? 4분의 파이 될 거라고. 이 녀석의 절반이니까. 90도가 2분의 파이니까 30도는 몇이겠어? 이 녀석의 3분의 1이네? 그러니까 6분의 파이라고. 0은 뭐 0일 테고. 자, 60도는 30도의 2배야. 그래서 3분의 파이. 120도는 60도의 2배야. 3분의 2파이. 135도는 45도의 3배야. 4분의 3파이. 150도는 30도의 5배야. 6분의 5파이. 그치? 270도는 90도의 3배야. 그래서 2분의 3파이. 360도는 180도의 2배야. 2파이. 알겠어? 자, 그래서 2파이가 360도야. 파이가 180도. 자, 요 표를 적어 놓을 겁니다. 적고 다 적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 적었으면은 190페이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파트 들어갈 거야. 다 적었어?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한번 볼게.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보면 자, 각도를 이렇게 호도법으로 바꾼 이유가 뭐라고? 이제 각도를 60분법이라는 단위가 아니고 길이 단위로 만들기 위해서 바꿨다고. 길이 단위로 만든 이유가 뭐였어? 다른 길이들이랑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오게 만들려고 길이 단위로 만든 거야. 그치? 길이 단위로 만든 게 호도법이야. 그치? 호도법. 자, 그럼 어떤 녀석이 좋아지냐. 처음에 체감을 해야 되는 거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거야. 자, R이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를 L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렇지? 자, 그러면은 L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지? 공식 뭐야?
2파이 r 360분의 세타. 맞아. 그치? 근데 360도가 뭐래? 360도가 뭐래? 2파이래. 2파이 r 곱하기 2파이 분의 세타야. 2파이 약분돼 버리네. 그래서 r 세타라고. 공식 되게 간단해졌네. 그치? 호의 길이랑 각도랑 곱하면 호의 길이랑 반지름이랑 각도랑 곱하면 호의 길이야. 그치? 공식 되게 간단해졌어. 오케이. 자, 그런데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가 10이고 여기 각도가 60이야. 그럴 때 호의 길이 구해봐 라고 한다고 해서 12 곱하기 60 하는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아니야. 왜냐면은 60도라는 건 60 분법이기 때문에 얘랑 곱해서는 의미 있는 자료가 안 돼. 그래서 얘를 길이 단위로 바꿔줄 거라고. 그렇지? 60도는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렇지? 자, 60도가 3분의 파이니까 얘를 3분의 파이라고 고치면은 얘랑 얘를 곱한 4파이가 호의 길이가 되겠다는 거야. 바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R세타. 자, 실제로 구해볼까? 2파이 곱하기 R이 12 곱하기 360분의 60. 약분하니까 6분의 1, 약분하니까 2, 4파이 나오는 거 맞네. 이런 계산 안 해도 된다고 이제. 그치? 얘를 호두법으로 고치기만 하면은 얘랑 곱한 게 바로 호의 길이.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L은 R세타하고 깔끔하게 나와. 그치? 자, 두 번째. 자, 넓이도 한번 구해볼 거야. 넓이 공식은 뭐지?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세타. 근데 360이 뭐라고? 2파이라고. 대입하면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2파이분의 세타. 파이 약분해져 버리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치? 2분의 1 r 제곱 세타. 좀 간단해졌잖아. 그치? 혹은 2분의 1 r 제곱 세타에서 이 녀석을 조금 쪼개보니까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네. 그치? 근데 r 세타가 뭐야? l이야. 맞아. 그래서 2분의 1 r l 하고. 그치? 이게 넓이 공식. 무슨 넓이 공식이랑 똑같아? 삼각형 넓이 공식이랑 똑같네. 그치? 그래서 얘를 밑변으로 얘를 높이로 생각해서 삼각형 넓이 찾는 거랑 부채꼴 넓이 찾는 거나 똑같을 거라고. 실제로 얘가 높이가 돼? 높이 돼. 여기서 얘랑 얘는 90도로 만나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를 그냥 높이라고 간주해서 넓이 찾아줘 버리면은 그게 바로 부채꼴의 넓이가 될 거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각도는 뭘로 바뀌어줘야 돼? 호두법으로 바꿔져 있어야 돼. 알겠어요? 호두법으로 바꾸면은 바로 넓이 찾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게 190페이지 중간쯤에 쌤 정리해가지고 나옵니다. 거기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고 외워줘야 되는 공식. 자, 개념 확인 코너 한번 가보자. 개념 확인 코너. 자, 1번 보니까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의 모양으로 나타낼 거야. 0도부터 360도 사이에서. 1번 30도를 이렇게 표현하래.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 일반각 표현이라고. 알겠지? 자,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그냥 뭐야? 360n 더하기 30 그냥 써주면 돼. 어떤 의미야? 30도라는 거는 시초선에서부터 동경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30도라는 건데 실제 이 동경이 30도만큼 이렇게 왔는지 한 바퀴 돌아서 왔는지 두 바퀴 돌아서 왔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해 줄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자, 2번 마이너스 30도는 360도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330도가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얘를 만족하니까 결국 이 녀석의 일반각 표현은 360n 더하기 330도일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의미는 뭐야? 거꾸로 30도만큼 갔는데, 그치?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왔는지, 한 바퀴 돌아서 왔는지, 거꾸로 몇 바퀴 돌아서 왔는지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알겠어요? 3번 460도. 460도라는 거는 360도에다가 100 더하는 거니까 얘가 이 범위를 만족해서
결국 일반각 표현하면은 360n 더하기 100 하고 써주면 되겠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자, 2번 보자, 2번. 표 지우기 싫은데. 자, 2번 봐주면은 다음 표를 완성하세요 라고 돼 있네. 120도 4분의 3파이, 210도 3분의 4파이, 315도 6분의 11파이 하고. 자, 그래서 60분법은 호도법으로, 호도법은 60분법으로 고칠 거야. 그치? 60분법은 호도법으로, 호도법은 60분법으로 고칠 겁니다. 자, 처음에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치는 방법이야. 여기를 x라고 하면은 이 120대 x는 180대 파이 하고 고칠 거야. 180도가 파이니까. 비례식 풀어가지고 고칠 거야. 그치?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해버리니까 180x가 120파이. 그래서 x는 180분의 120파이. 그래서 약분하고 약분해주면 몇이니? 3분의 2파이 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자,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치는 건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4분의 3파이는 파이가 뭐라고? 180도라고. 그냥 180도 대입해버리면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약분하니까 45도 곱하니까 135도 하고 나오네. 그치? 자, 210도는 60분법으로 고치니까 210대 x가 180대 파이에서 x가 180분의 210 파이 하고 되는 거니까 약분하고 3으로 약분해주면은 6분의 7파이 하고 나올 거라고. 맞지? 3분의 4파이는 3분의 4에 180도 그냥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6, 4, 240도 하고 나올 거고. 315도는 315대 x가 180대 파이야 이용해주면 x는 180분의 315 파이 하고 나와서 아마 45 정도로 약분이 될걸? 45로 약분하면은 얘가 4 나오고 45로 약분하면은 얘가 7 하고 나올 거야. 그래서 4분의 7파이. 자, 6분의 11파이는 6분의 11에다가 180도 곱하면 되는 거니까 30도라서 330도. 이렇게 고칠 줄 알아야 돼. 됐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중심각이 120도짜리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네. 뭐 할 거라고? 120도 그대로 두지 말고 호도법으로 고칠 거라고. 몇 분의 몇 파이? 3분의 2파이 하고. 자, 그럼 호의 길이는 3 곱하기 3분의 2파이 해서 2파이 될 거고 넓이는 2분의 1 RL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파이 해서 3파이가 넓이가 될 거라 이거야. 됐지? 쉽잖아. 자,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쉬운 녀석이야. 그치? 공식만 알고 있으면. 자, 옆에 있는 뭐 세미나 해가지고 세미나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겨줄 거야. 192페이지로 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 자, 192페이지에다 나와 있는 거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으세요. 외우던지 아니면 이해하고 빨리빨리 찾아내던지 해야 되는 파트야. 알겠지? 잘 봐. 자, 우리한테 2개의 동경을 줄 겁니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따른 문제야. 알겠지? 자, 그럼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할 때가 있어.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두 동경을 그려봤더니 똑같이 생겼대. 맞아? 자, 근데 각도는 다른 거야. 그치? 각도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각도를 알파라고 하면 베타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가 베타가 될 거라고. 그치? 자, 그러면은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은 한 바퀴 차이가 날 거라 이거야. 오케이. 여기서 한 바퀴 차이가 날 거라 이거야. 한 바퀴가 몇 도? 360도. 360도는 몇 파이? 2파이. 그래서 얘를 360 혹은 2파이 이렇게 써주면 돼. 그치? 자, 그런데 실제로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그래서 뒤에다 n을 붙여줄 겁니다.
2n 파이 하고. 알겠죠? 자, 두 번째 일직선. 두 동경이 일직선 상에 있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동경이 있다는 얘기야. 요 동경 하나, 요 동경 하나 하고. 그치? 자, 그럼 여기 각도를 알파라고 했을 때 여기 각도가 베타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베타에서 알파 빼준 게 180도야. 그치? 근데 실제로는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실제로는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뒤에다가 360n을 더해주겠다고. 오케이. 자, 이 녀석을 호도법으로 표현해보면 파이 플러스 2n 파이. 자, 파이로 묶어줘 버리니까 2n 플러스 1 파이 모양이 되겠네. 그치? 자, 3번. X축 대칭. 자,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어. 그럼 여기 각도를 알파라고 하면은 여기 각도가 베타가 되겠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실제로는 각도가 여기까지 각도랑 여기까지 각도랑 크기는 같을 거야. 맞지? X축 대칭이니까.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뭐 나와? 한 바퀴 나와. 그런데 실제로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뒤에다가 n을 붙여줄 겁니다. 즉 2n 파이 써주면 되고. 네 번째 y축 대칭. 자, y축 대칭은 두 동경이 요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생겼다는 거야.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은 여기가 베타가 돼서 실제 크기는 여기도 알파라는 크기를 가질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한 게 뭐 나와? 180도 나와. 자, 근데 실제로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으니까 뒤에다가 360 n을 더해줄 거라고. 그래서 n 파이 플러스 360n 2n 파이. 자, 그래서 2n 플러스 1 파이 하고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치? 자, x축 y축 했으니까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지우자. y는 x 대칭 이동을 해보자. y는 x 대칭 이동하면은 자, 한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동경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하면은 얘가 베타가 돼서 어디가 요만큼 크기도 알파가 되겠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나와? 90도 나와.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뒤에다 360n을 더할 거야. 그래서 2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 모양으로 나올 거고. 자, 여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할 겁니다. 정신 차려.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하면은 자, 한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동경이 이렇게 있겠다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라서. 자, 그래서 여기 각도를 알파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각도가 베타가 돼서 크기는 요 녀석도 똑같이 알파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럼 요 두 개를 더하는 게 몇이야? 270도야. 그런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360n 써줄 거라고. 자, 270도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2n 파이 하면 되겠네. 아십니까? 자, 5번까지는 있는데 6번이 없네. 6번 책에다 적어 놓을 겁니다. 알겠어요? 괜찮고.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지금 책에 있는데 적어준 거에서 6번이 책에 없어. 알겠어요? 6번.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하는 게 책에 없어. 그래서 6번 적어 놓을 거야. 자, 필수제 1번 봅시다. 1번 510도가 접해평면에서 나타내고 몇 사분면각인지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510도라는 녀석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360도에다가 150도만큼 더 더해준 거지. 맞지?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의 동경은 얘는 몇 바퀴 돌았는지니까 얘가 결정해 줄 거라고. 그치? 그래서 접해평면에 나타내면은 몇 사분면에 그려지겠어? 150도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어. 그치? 자, 그래서 2사분면각이구나. 체크하면 되고. 자, 2번
1290도야. 1290도를 360으로 나눠볼 거야. 360으로 나누면은 대충 3 정도 된대. 그러니까 0, 6, 3, 18, 3, 3은 9, 108 빼니까 210 남아서 얘는 360도만큼 3바퀴 돈 다음에 210도만큼 더 갔어.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몇 사분면인지 결정해주지 않아. 뭐가 결정해줘? 얘가 결정해줘. 얘가 결정해주니까 동경이 어디 있는 거야? 210도에 해당하는 것만큼 있는 거야. 180도에서 30도만큼 더해주는 거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겠네? 자, 그래서 3, 4분면의 각이구나. 맞지? 윤수야, 마이너스 750도는 360도만큼 마이너스 3바퀴 돈 다음에 900, 1080이니까 빼주면은 330도만큼 더 더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 결정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330도니까 30도만큼 덜 간 거네. 그래서 4, 4분면의 각이야. 이렇게. 그치? 자, 이 녀석을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고 뭐라고 해도 돼. 360도만큼 마이너스 2바퀴 간 다음에 30도만큼 더 뒤로 갔어. 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30도에 대한 각도 읽어줘도 된다. 4분면. 4번 마이너스 150도는 360도만큼 마이너스 3바퀴 갈 거야. 그러니까 1080 빼주면 30이니까 뒤에다가 30만 더 넣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30도가 4분면을 결정해 줄 거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1, 4분면의 각이야. 이렇게 해주겠다고. 여기서 그냥 나눗셈하고 그림만 그리면 되잖아. 어렵지 않아. 자, 뒷페이지 필수예제 2번. 60분법은 호두법으로, 호두법은 60분법으로 한번 고쳐봅시다. 이랬을까? 자, 75도를 호두법으로 한번 고쳐볼 거야. 그럼 뭐라고? 비례식쓰라고. 75대 x가 180대 파이하고. 그래서 x는 180분의 75 파이니까 5로 약분해버리면은 36분의 15? 더 이상 약분 안 되나? 3으로 약분 또 되나? 왜 3으로 되지? 아, 5로만 했구나. 자, 3으로 한번 해보면은 12분의 5파이 하고 만들어질 거래. 자, 2번. 마이너스 120도는 마이너스 120대 x가 180대 파이 해주는 거니까 x는 180분의 마이너스 120 파이라서 쓱쓱쓱쓱 해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하고. 맞지? 자, 이 녀석은 120도가 몇 도인지 우리가 외웠으면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 알지? 3분의 2파이. 자, 3번. 3파이는 뭐라고? 파이 대신에 180도 대입하라고. 그래서 438에 540도 하고 나올 거고. 4번 마이너스 6분의 13파이는 마이너스 6분의 13에 180도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90도 하고 나올 거라고. 됐습니까? 파이가 180도니까 할 거고. 자, 필수예제 3번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으세요. 자, 세타가 제2사분면각일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세타가 2사분면각이래. 세타가 2사분면각이니까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몇 도부터 몇 도 사이? 2사분면각이면 몇 도부터 몇 도 사이? 90도부터 180도 사이. 봐봐. 세타는 그래서 90도부터 180도 사이야. 그래서 3분의 세타는 뭐가 돼? 30도부터 60도 사이야. 맞지?
자, 그러니까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 맞아? 그럼 맞아? 틀려? 틀려.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알지? 이렇게 풀면 안 돼. 자, 왜냐? 세타가 2사분면 각이라는 얘기지 정확히 90도부터 180도 사이라는 거야? 아니야. 몇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세타를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일반각으로 표현해줘야 돼. 자, 90도부터 180도 사이에 있는 건 맞는데 몇 바퀴 돌아서 왔는지는 몰라. 그래서 360n을 더해줘야 된다고. 알지? 자, 이제 3분의 세타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양변에 3으로 나눠줄 거야. 3으로 나눠줘 버리면은 30 플러스 120n부터 60 플러스 120n 사이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n은 몇 바퀴 돌았는지니까 정수야, 정수. 알지? 그래서 0부터 차근차근 대입할 겁니다. n에다가 0 대입하니까 3분의 세타는 30도부터 60도 사이야. 그러니까 1사분면각. 자, 두 번째 n에다가 1 대입하면은 1 대입하니까 150도부터 몇 도야? 180도 사이야. 그러니까 몇 사분면? 2사분면각. 자, 3번 n이 2일 때는 n 대신에 2 대입하니까 270부터 2 대입하니까 300도 사이야. 그러니까 몇 사분면각? 4사분면각. 그치? 자, 이렇게 3개만 대입하면 돼. 왜 3개만 대입하면 돼? 3분의 세타니까 3개만 대입해보면 된다고. 그치?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이 될 거야. 오케이? 2분의 세타를 찾아라라고 하면 몇 개 대입해보면 돼? 2개만 대입해보면 돼. 0일 때랑 1일 때랑. 4분의 세타 하면 몇 개 대입해보면 돼? 4개 대입해보면 돼. 0, 1, 2, 3. 근데 4분의 세타는 나오겠어? 안 나와. 왜? 모든 4분면 다 나오거든. 그치? 4분의 세타는. 그러니까 문제 나와? 안 나와. 4분의 세타부터는. 그러니까 나와봤자 뭐 나올 거야? 2분의 세타 아니면 3분의 세타 찾으라고 나올 거야. 그럼 시험에서 2분의 세타 나오겠니? 3분의 세타 나오겠니? 3분의 세타 나오겠지. 그래서 3분의 세타 구하는 것만 잘 하면 돼. 그치? 2분의 세타는 2개 대입할 거야. 3분의 세타는 3개 대입할 거야. 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7-3번까지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하고 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 8.4번에 별표 5개를 쳐놓고 풀어보면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한대. 그때 세타의 크기를 구하시오. 세타의 각도는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서. 아까 쌤이나 해가지고 별표 치고 넘어간대야. 됐어? 별표 치고 넘어간대야. 앞부분에서. 자, 두 동경이 일치한데 만약에 그거 7개 모델였으면 어떻게 해? 그림 그려. 두 동경이 일치한데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개를 뺀 게 180, 두 개를 뺀 게 한 바퀴 나올 거라고. 그치?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n 파이 하고 나오는 거야. 그치? 한 바퀴 나오는 거야. 실제로는 몇 바퀴 돌아지는지 모르니까 2n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에다 대입해버리면은 결국 7세타랑 세타의 동경이 일치하는 거니까 7세타에서 세타 뺀 게 2n 파이. 6세타가 2n 파이니까 세타는 6분의 2n 파이 즉 3분의 n 파이. 맞아. 자, 이때 n은 뭐라고? 정수라고. 정수. 그제? 정수니까 n 대신에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해보면은 세타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2파이 또는 3분의 3파이 또는 3분의 4파이. 이런 녀석들이 얘를 만족할 거라고. 그치? 그런데 우리는 뭘 찾고 싶어?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각도를 찾고 싶어. 즉 2사분면에 있는 각도를 찾고 싶어. 그러니까 얘네 하고. 됐습니까?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거는 3분의 2파이니까. 됐어? 이해되셔? 넘어가도 되겠어? 자, 필수 5번 봅시다. 필수 5번 보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니까 180도가 넘어가 버렸네. 되게 못생겼어. 3분의 4파이. 호의 길이가 8파이. 짜리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랑 넓이 찾으시오라는 문제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R 세트하고 구하고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1 RL 하고 구할 거라고. 그래서 공식 변형 바로 사용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호의 길이 8세타는 8파이는 3분의 4파이 곱하기 r 하면 되고, 자, 나눠져 버리니까 r은 6하고 나온다. 자, 이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세타니까 r l이니까 6 곱하기 l은 8파이랬어. 약분해 주는 거니까 3,8에 24파이 하고 넓이 찾을 수 있겠다. 그치? 공식 쓰는 거. 자, 2번. 넓이가 8파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45도짜리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를 구할 거야. 자, 그럼 45도는 쓸데없다고 이제. 그치? 45도는 몇 분의 파이야? 4분의 파이야. 바로바로 나와야 돼. 그치? 바로바로 나와야 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일단 반지름의 길이부터 구하자. 넓이는 2분의 1 RL 하고도 구할 수 있지만 2분의 1 R 제곱 세타하고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R 제곱에 4분의 파이, 그게 8파이. 파이 약분하고 R 제곱이 8의 제곱 나왔다. 그래서 R은 8. 길이니까 양수 나와야 돼. 그치? 이렇게 나오고. 자, R이 8인 상태니까 길이는 R 세타하고 구할 수 있어. 그래서 8 곱하기 4분의 파이 해서 2파이가 L 하고 나오겠다. 됐습니까? 자, 뒤에 있는 필수 예제 6번 보자. 필수 예제 6번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으세요. 자, 둘레 길이가 12짜리 인 부채꼴에서 넓이가 최소일 때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은 얘를 R이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넓이를 S라고 하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둘레 길이가 10이라는 얘기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10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2R 더하기 L이 12인 상태에서, 그치? 넓이의 최소값 찾으래.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RL 하고 구해. 자, 그런데 여기서 L이 뭐라서 12-2R이라서 대입하면은 2분의 1R에 12-2R. 2분의 R 곱해줘 버리니까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6R. 자, 이 녀석의 최대값 찾는 거니까 완전 제곱씩 고쳐줄 겁니다. 마이너스 9는 곱해서 빠져나갈 거야. 플러스 9. 자, 그래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9. 그래서 R은 몇이야? 3일 때 최대 9하고 나와. 다시. 자, R이 3일 때 최대 9하고 나왔어.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랬냐면은 세타 구하래. 세타 구해보자. 넓이가 최대값이 9가 나왔으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거기서 2분의 1 9 세타. 나눠줘 버리니까 세타가 몇 나와? 2하고 나와. 그치? 자,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 잘 나와 있다. 구름처럼 생긴 데 있지? 그치? 그 밑에 구름처럼 생긴 데. 거기다가 별표를 5개 쳐놓으세요. 자, 이 문제는 그냥 외울 거야. 그치? 둘레가 일정한 상태에서 넓이가 최되면은 중심각이 무조건 2야. 2도가 아니고 2라디안이야. 그치? 중심각이 무조건 2여야 돼. 그래야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반대로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가 최소가 나오려면은 마찬가지로 중심각이 2여야 돼. 그치? 오케이?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봐봐. 야, 둘레 길이가 12로 일정해. 그런데 넓이가 최대래. 그럼 중심각은 2지 뭐. 이렇게 시작할 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R이야. 그럼 호의 길이는 몇이야? 2R이야. 맞지? R 세타니까. 그래서 둘레 길이는 4R이야. 걔가 10이 나왔으니까 R은 3이야. 바로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둘레가 일정할 때 혹은 넓이가 일정할 때 최대값 최소값은 무조건 중심각이 2일 거라고. 자, 여기까지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 질문하고. 그 다음 나가든지 조금 쉬었다 하든지 한번 해볼게.